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소식이 좀 중요한 것들이 자주 겹쳐서 나와서 부득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소식입니다. 삼성에서 참 아픈 손가락이죠. 작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뭐 이렇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대략 4에서 한 5조 원 정도의 적자를 받고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로 전환한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었지만은 올해도 한 3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4나노에서 수율이 한 80% 정도 올라가면서 4나노 양산 소식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인텔입니다.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 뭐 많은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속된 말로 거덜나버린 거죠.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이제 설계와 또 이게 파운드리 쪽을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TSMC가 제안을 해서 인텔을 일부 인수를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 TSMC가 조인트 벤처를 구성을 해서 인텔의 파운드리를 인수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세대 4나노 양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반등의 초석을 다진다 이런 제목으로 떴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HPC라 그러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여기를 이제 4나노 공정에서 시작을 이제 양산을 한다 그러죠. 이 4나노는 EUV 공정이 아닙니다. 핀팩 공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된 거는 이거죠. 화성 캠퍼스에 파운드리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당 5천억에 이르는 하이 NA EUV를 반입을 해서 설치를 끝낸 것 같아요. 이건 뭐 작년부터 이렇게 하반기부터 계속 소식이 들려오던 거고, 네덜란드 ASML은 하이 NA EUV를 1년에 한 3대 정도만 양산할 정도로 아주 최첨단이고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EUV인 것만에 틀림은 없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 지금 3나노를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이렇게 2년 이상 2년 반 정도 했음에도 수율이 안 나와서 실패를 했는데 결국 하반기에 2나노 양산을 위해서 하이 NA EUV를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이쪽에 독일 쪽에서 계속 연구를 했죠. 아이맥에서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검토가 끝나서 하이 NA EUV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일은 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수율을 못 올리고 한 것도 있지만 TSMC가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를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요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TSMC가 이렇게 파운드리 합작 투자를 제안해. 합작 투자, 이게 조인트 벤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에 이제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의 인텔 파운드리를 공동으로 인수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로이터 통신이 밝혔거든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수가 현실화되면 인텔 파운드리가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을 상당 부분이 아니라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왔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산업의 상징인 인텔 파운드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한테 지분을 좀 인수를 해라 해서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 이번 제안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을 딱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는 거는 2개 이상의 기업이,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TSMC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참여하는 회사들이 어떤 법인을 하나를 만들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를 해서
주도적으로 TSMC가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나 브로드컴이나 퀄컴이 자기들이 그 설계한 것들을 생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작 투자, 뭐 공동 출자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거는 지분은 50% 미만이다. 그러니까 인텔의 파운드리를 통째로 넘기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죠. 재정 부담과 대미 투자 리스크 분산의 의도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블로그 작업을 못했지만은 TSMC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대만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계속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전기가 모자르죠. 그 다음에 공업 용수가 없죠. 심지어 땅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잦은 지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중국의 시진핑이 대놓고 얘기하는 뭐 대만 침공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스크를 분담을 하려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자꾸 보조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눈길을 자꾸 돌리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TSMC가 일본에도 구마모토나 이런 데다가 팹을 만들고 있지만 거기는 보통 레거시 파운드리고 이 첨단 파운드리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미국으로 돌린 거죠. 그리고 벌써 이미 TSMC는 애리조나 팹이 가동을 시작했고 거기에 또 추가로 1,000억 달러의 또 투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기죠. 왜냐면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인수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트럼프 눈에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를 한다면 공장을 뭐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이제 리트로핏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즉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지분 50%를 절대 넘겨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텔 파운드리를 살리면서 또 미국 내에서 필요한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꼭 먹고 알 먹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글로벌 파운드리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운드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용 회장은 2019년에 133조 나중에 또 추가를 해서 177조인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를 2030년에 1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거는 완전 그냥 뭐 물 건너 간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죠. 이 파운드리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하고는 영 다른 그런 산업인데 삼성은 파운드리 산업을 메모리 산업처럼 막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잦은 뭐 인사 이동 심지어 이제 올해 또 신입사원 공채를 하는데 시스템 LS 사업부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심지어 시스템 LS 사업부를 MX 사업, 이동통신 사업부하고 지금 합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시스템 LS 사업부에서 만든 엑시노스 뭐 2500 이런 것들이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LS 사업부를 MX 사업부하고 그냥 통합을 하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를 뭐 외부에서는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라. 근데 적자투성이인 이 삼성 파운드리를 분사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국영기업을 만들자 또 그냥 이게 분사를 해서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살리자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저 삼성 파운드리가 분사를 해서 뭐 국영기업처럼 TSMC가 국영기업이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대만 정부에서 굉장한 투자를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대만 정부의 지분이 남아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대만 정부가 TSMC를 견제하는 지분이라는 것 굉장히 적어졌지만 지금도 여러
사람들은 TSMC가 대만 정부의 그 뭐 이렇게 정부 기업처럼 국영 기업처럼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저거를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이라 그럽니다. 지난해 정확히 하면 11월부터 4세대 4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공정이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사업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그런데 이 HPC 시장도 결국은 보면은 대만의 TSMC의 그 점유율이 어마하게 높습니다. 뭐 그런 다 점유율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지난해 11월부터 4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평택 캠퍼스 P4에 지금 현재 이게 마감 공사라든가 이게 배치 상황을 올려놨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거는 이제 뭐 고성능 컴퓨터를 병렬로 작동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은 HPC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SF, 삼성 파운드리 이제 그 4나노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1세대 4나노가 양산된 지점은 2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성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21년부터 EUV가 아닌 핀팩 공정으로 한 4나노를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벌써 4년을 했잖아요. 4년째 접어들었는데 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키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그냥 뭐 3나노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냥 길을 쓰고 했던 결과 그냥 거의 망할 수준까지 간 거죠. 자, 24년 4분기에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죠. TSMC가 67.1%예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가 8.1%예요. 3분기에 9.1이었거든요. 1%가 또 떨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SMIC가 중국 SMIC가 5.6%예요. UMC 대만의 UMC도 5.1%예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4.8%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삼성전자가 SMIC나 UMC한테 이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다만 이게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레거시 파운드리 쪽에서 레거시 파운드리 뭐 4나노, 7나노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함진만 삼성 파운드리 사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서 레거시 파운드리 쪽에 힘을 실으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이제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팹리스가 거의 3,000개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중국 그 팹리스들의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쯤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18, 19%였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막 그렇게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뭐 그냥 10% 이상을 깎아먹어버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요 화면에 비치는 이마가 번쩍번쩍한데 지금 옆에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스에 뭐 그런 그 많은 통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나노 수율이 지금 EUV가 아닌 핀팩 공정이라서 수율이 비교적 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설계 기업인 그로크의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세미파이브 제가 작년에 코엑스에서 할 때 저기를 한번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하이퍼 엑셀의 AI 칩을 양산을 하는 것을 이제 삼성 그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여기 연합뉴스에 나온 거 보면 24년, 25년, 25년에서 SF 우리는
4X였는데 4U까지 4나노 공정을 이제 광학적으로 축소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SF2 그러니까 2나노 양산도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7년까지 1.4 그러니까 이게 하이 NA EUV를 가지고 하겠죠. 그다음 후면 BS, PDN 뭐 이런 것들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그 삼성이 지금까지 패착은 뭐냐? 너무 퀄리티 있는 하이 그 엔드급을 너무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점유율을 다 깎아 먹어버린 거죠. SF4X는 삼성전자의 핀팩 공정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많은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뭐 3나노도 있지만은 4나노, 5나노, 7나노, 10나노, 14나노, 28나노, 40나노 이런 레거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4나노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 팹리스를 상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그 팹리스를 상대로 해서 지금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인 거죠. 참, 이 삼성 파운드리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다 설명하기에도 참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 무슨 삼성전자 얘기를 하냐 그러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평택 캠퍼스라든가 평택에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삼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삼성 반도체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미력 하나마 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자주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